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5일이죠. 오늘 조세 소위가 열리고요. 양도소득세 개편 관련된 이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에 굵직한 것만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첫 번째, 고가주택 기준 상향에 관련된 부분, 두 번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그리고 세 번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고가주택 기준 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 시간에 나머지 장특공제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강의와 물건 정보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고가주택 기준이 왜 중요할까요? 비과세 특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과세 얘기를 하면 누구나 주택 하나만 있으면 비과세 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동안 이 고가주택 기준에 도달하는 주택이 없었을 때야 무조건 뭐 비과세 받는다라고 생각해도 됐을 텐데, 지금은 비과세 구간 웬만한 아파트들은 다 넘어가죠. 2016년만 하더라도 강남 3구 빼고는 이 9억 초과하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자, 비과세는 무한정 되는 게 아닙니다. 자, 1세대 1주택이더라 하더라도 양도 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억이 넘어가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과세다, 그것도 아니고요. 이제 초과분에 대해서는 따로 계산하는 게 있죠. 이번에 또 논의가 되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해준다, 이걸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지금 계속 바뀌었죠. 19년까지의 기준 다르고, 20년 기준 다르고, 21년 기준 다르고. 자, 20년에는 실거주 2년 기간 채웠을 경우 해줬었고, 그리고 올해 넘으면서 40%로 나뉘었죠. 거주기간, 보유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비과세도 그냥 해주는 게 아니죠. 이제 규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일단은 기본 요건은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보유를 하는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규제 지역일 경우,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2년 실거주까지 해야만 위에 나와 있는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의 혜택,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서울 웬만한 데는 9억이 다 넘어가죠. 이제 20평대도 9억에 준하거나 서울 외곽이라도 또 낙후 지역이라도 이제 20평대도 이제 9억 달하는 그런 가격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그 어느 때보다 상승을 했고, 고가주택 기준이 9억이 맞냐, 이게 맞는 거냐, 이러한 대중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죠. 자, 일단 종부세 기준 금액은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 비과세 근간이 될 수 있는 고가주택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통과를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이번에 근데 본격적으로 논의하니까 이게 이번에는 통과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연말 되면 이 역대급, 작년과는 다른, 이번이 진짜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론을 어느 정도 잠재우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 1주택자도 종부세 대상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20년 기준으로 해서 40%가량이 종부세,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단은 9억에서 11억 상향이 된다 하더라도 이 역대급으로 종부세를 내셔야 되고, 또 인상에 대한 부분, 납득하기 어려운 그 정도의 금액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느냐, 근데 내년에 또 재산세도 내셔야 되고, 그 이후에 또 종부세 폭탄해서 더 올라간 금액으로 받게 되실 예정이기 때문에 여론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이 특례 부분, 1주택자에 대한 완화예요, 이거는. 그래서 9억에서 12억으로 발의된 내용이 이번에 논의가 된 것이고, 이게 최우선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12월 통과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직후에 하기보다는 22년 1월부터 적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상황, 이제 2달이 채 안 남았죠? 21년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는 어차피 나는 9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한참 미랄된 7억, 8억, 뭐 6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양도 가액이 잡히니까 나는 상관없다. 빨리 팔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중에서 비과세 구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에 있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 기다렸다가 파는 것이 훨씬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요한 건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고가주택 기준은 논란이 될 것이고 결국엔 상향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게다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22년 3월입니다. 근데 그 얼마 앞둔 시점에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날라오고 그 중에 상당수가 1주택자라는 점은 이런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요. 자, 이 종부세가 보통 종부세도 아니고 작년 대비했을 때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2배 내지 3배까지의 역대급 상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이나 1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적 포지션은 하나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 바, 지금 많은 분들이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그래도 1주택자의 한정된 완화책이 예상되고요. 자,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개정안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고요. 자, 이 고가주택 기준이 언젠가는 상향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드리는 건 이 기준 자체가 2008년이에요. 2008년. 그리고 2016년 아까 예를 들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고가주택은 9억 기준으로 봐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역대급 상승장이고 이 9억이라는 금액이 서울의 외곽지역 20평대 금액 정도, 그 정도로 집값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바뀔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 보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9억에서 12억으로 비과세 기준이 상향되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보이게 될까? 자, 먼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 팔면 일단 손해라는 겁니다. 기다려 보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억이 한참 안 되는 지금 기준으로 봐도 비과세 충분히 받는 그러한 금액대의 양도 가액을 보유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9억에서 12억으로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된다는 것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것이 임대 입법의 진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전세가 상승의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주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기준으로서도 충분히 비과세를 받는 가액의 주택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본이 있으셔서 갈아타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갈아타시는 분들은 지금 매도를 빨리 하시는 것이 좋죠. 매도를 하시고 또 오르기 전에, 그 갈아타는 주택이 오르기 전에 미리 계약을 하고 땡겨오는 것이, 올해 시점으로 땡겨오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올해 파는 것보다는 내년의 상황을 지켜본 후에 매도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은 9억이 넘는 주택은 지금 팔게 되면 어떨까요? 지금 팔면 손해죠. 이런 주택은. 딱 지금 9억에서 12억 사이에 있는 물건을 팔게 되면 손해이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에 있는 주택들은 잘 안 파시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빨리 파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기로 오래 사신 분들이 아니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 팔면 무조건 손해볼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매도도 어렵고요, 매수도 어렵습니다. 매도하는 경우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뭐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나, 절반이 아니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웬만한 9억이 넘어가는 주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파는 동시에 여러분들이 세금으로 내는 금액도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9억에서 12억으로 기준이 상향된다는 것은 최대 3억이라는 자본 이득을 뜻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기다려도 얻을 수 있는 게 최대 3억이라는 뜻이에요. 3억을 번다는 거죠. 비과세긴 하지만 세금을 우회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본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특히 그래요. 지금 9억에서 12억 사이의 물건을 팔아서 비과세를 충분히 보장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를 갈아타서 상위주택, 내가 원하는 주택으로 갈 것인가. 자, 여기에는 수익률로 보자면은 전자가 훨씬 나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금액대의 아파트를 보유하시는 분이 매도를 하고 갈아탄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볼륨이 15억에서 20억가량의 아파트를 매입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갈아탔을 때의 수익률과 지금 비과세 구간을 누리는 수익률 중에 어느 게 나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후자를 선택할 경우에는 만족도는 높겠죠. 본인이 원하던 주택으로 갈아타게 됐으니까 만족도는 높을 텐데, 자, 나가는 세금, 보유세도 늘어날 것이고, 일단 거주기간과 이런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구간을 지나가게 되니까 이 3억이라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과세를 놓치고 나서 상당 기간 동안은 그만큼 수익률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9억에서 12억 구간에 있는 물건들은 이 12억까지 도달하는데 정말 조금의 시간밖에는 필요 없을 겁니다. 정말 순식간에 12억 호가로 바뀌게 될 거예요. 비과세 기준이 상향되는 동시에. 따라서 도달하는 시간이 짧다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수익률 계산할 때는 기간도 넣잖아요. 기간이 짧으면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겁니다. 자, 일단은 12억으로 상향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일단은 12억까지 채우기 위해서 물건을 다시 걷어들이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애매한 금액대, 11억, 10억대, 이 정도 물건들은 12억으로 바로 호가를 올려 던지는 매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거의 확실할 거예요. 보통 이제 10억, 11억 호가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바로 거래가 없어도 12억으로 호가가 다 변동되는, 바뀌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이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끝까지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9억 구간이 그 구간이었죠. 9억까지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8억 정도 되면 바로 매물 호가가 9억으로 넘어가거든요. 그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면, 비과세 기준이 올라간다라면, 고가주택 기준이 올라간다라면 우린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자, 항상 기회를 포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매수 기회가 또 열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거든요. 자, 이게 요즘 기사들 봐도 대출 충격이죠. 이거는 매수 수요가 심리 위축으로 해서 고가라고 판단하고 매수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돈을 못 빌려가지고 구매력이 낮아졌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주택을 살 수 있었는데 돈을 안 빌려주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일정 시간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적응 기간이. 근데 이제 9월에 이게 촉발이 됐죠. 그럼 아직 2개월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이게 또 풀리게 될 거예요. 지금은 빌리고 싶어도 아예 못 빌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내년에는 그래도 DSR 적용 받긴 하지만 대출이 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금액은 좀 축소되지만 원활하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지금 굉장히 부담되지 않습니까? 자, 금리 차이가 너무 나는데 이것도 내년 한 2월 정도 되면, 1월엔 수요가 몰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연 수요가. 근데 2월 정도 되면은 차츰적으로 좀 시장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화를 겪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 지금 대출 충격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가 왔는데 이거를 그냥 놓치기는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급매물이 전세도 급매물이 뜨더라고요. 외곽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건은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전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 지금 이런 대출 충격 기회를 삼아서 서울권에 있는 8억에서 10억 차후에 단기간에 비과세 실현의 그 수익 자체가 클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지금 찾으시면 단기간에 여러분들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권에 8억에서 10억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후에 2년 동안 실거주를 하시고 요건 채우시고 차익 실현하면서 갈아타는 전략을 취하실 수 있고요.
투자자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주택으로 똘똘한 한 채로 개인의 만족도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가 부동산의 1주택을 지금 매수하셔서 뭐 오래 거주하면서 가져갈 생각을 하시는 수익률보다 자, 거주 1, 하나의 주택, 어느 정도 되는 주택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자본 돌리셔서 투자를 수익형 매물, 장기간 운용할 계획으로 세팅을 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는 뭐 이번에 오늘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장특공제에도 축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제 80%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50% 가량으로 뭐 극단적으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1주택을 길게 가져가는 게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할 수가 없어지는 시장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투자는 철저하게 수익률 게임이고 그럴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어느 정도 이제 세금을 아낄 수 있을 정도의 볼륨으로 가져가시고 나머지 자본들을 배치를 해서 자 이제는 수익형 매물로 자 이제 거주비용 막대하게 올라갈 거거든요. 월세도 그렇고 그것을 좀 고려하시고 시점에 맞는 투자를 좀 하셔야 된다. 지금 세금이 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촘촘하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는 차익형 투자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차익형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우량한 지역은 거의 소진이 됐거든요. 그럼 흐름을 따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자산 볼륨을 좀 키우는 전략으로 자기 자본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수익률을 최장기간 끌어갈 수 있는 자산 볼륨을 키워나가는 전략이 지금 흐름상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이전 장에도 결국에는 차익형 투자는 저물면서 수익형 시대가 일정 기간 동안을 차지했거든요. 자, 결국에는 시간도 지났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도 폭등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전의 투자법을 계속적으로 운용하시는 거는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뀐 현실에 맞게 전략을 운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실에 맞는 투자 방법, 양도보다는요, 장기간 보유하면서 그 안에서 꾸준한 수익률을 창출해낼 수 있는 전략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월세를 받는 부동산을 얘기하시는 줄 아는데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전세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여러분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 회수금으로 다른 투자를 하시던가 세금을 내시던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내 자본 최소화해서 내 자산 규모를 키워나가는 것이 지금은 가장 최선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내년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과세 기준인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되는 것에 대한 시장 효과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좀 더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이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강의와 물건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첫 번째 댓글 누르시면 블로그로 이동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